언론고시 이제는 끝난다. 9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한 10강 정도로 이 강의를 기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10강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올해도 이제 10강 정도로 이제 기획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이제 10강까지 머지 않았는데, 이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참 끈기와 인내를 가지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강의만 딱 떠가지고 확인한 학생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까지 쭉 저를 지켜봐 주신 학생들, 강의를 쭉 따라와 주신 학생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그만큼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기특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언론고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은 큰 성공과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제목이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 그 메가스터디 같은 곳들 있잖아요. 그 메가스터디 같은 곳들 보면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완강률이 진짜 현저히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메가스터디다, 이투스다, 대성마이맥이다 이런 입시 인강 사이트들이 만약에 모두가 정말 다 완강을 한다면 사이트가 폭발해서 그 서버 트래픽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완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트가 유지가 되는 거지. 완강을 해주신다.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 들긴 드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마인드 세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서류, 필기, 논술 작문, 그리고 마지막 면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관문을 차례차례 넘어가는 건데, 제일 먼저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란 관문을 넘고, 그 다음에 필기란 관문을 넘어서,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릴 관문은 면접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언론고시는 여러분, 언론사 입사 시험은 예를 들면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직 시험들, 이런 시험들은 면접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사기업들도 사실 사기업이다, 공기업, 공공기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 중에서 과연 면접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물론 면접이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면접이 정말 크리티컬하다. 면접에서 정말 당락이 좌지우지가 된다. 라는 직업을 저는 많이 못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사기업, 전문직 이런 네로라는 직업들은 사실상 서류나 필기에서 어느 정도 선발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언론고시는 이 면접이 서류 필기가 예선이면 이 면접이 본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서류 필기를 잘 봤다 한들 면접이란 관문을 못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언론고시의 면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왜 언론사들이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 왜 언론사들이 면접을 중요한지를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에 상응해서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사기업, 전문직, 물론 전문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문직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샐러리맨들은, 월급쟁이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부품입니다. 자, 부품. 하나의 거대한 그 시스템 속에서의 하나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 즉,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정말 거대한 기업이 있죠. 정말 수십만 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나는 정말 한낱 부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즉, 나 한 명 빠져도, 나라는 톱니바퀴가 빠져도, 나라는 부품 하나가 빠져도 바로 그 다음날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에요. 철저히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인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곳들이다. 라는, 전문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언론사는, 자 여러분, 언론사의 기자들은 단순히 언론사의 부품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부품으로만 바라보기 좀 힘들어. 왜냐면 이 기자 한 명 한 명의 캐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셀프 브랜딩하기도 하죠.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의 남영도 기자님,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퍼스널 브랜딩의 사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자분들은 뭔가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굴러간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의 월급쟁이 샐러리맨은 아니고요. 기자 한 명 한 명의 이 부품들 하나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기자 한 명의 특종 하나가
정말 그 해당 언론사의 지위나 명예를 결정짓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다, 중앙일보다, 동아일보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이름에 적어도 먹칠을 하지 않을 그런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의 이름,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우리 언론사의 이름을 드높여줄 수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류 필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 사람의 정말 진면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서류 필기 넘으신 분들이 강의를 볼 확률이 높은데 서류 필기 넣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뭐 7부 능선, 8부 능선, 9부 능선 넣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선배들이 정말로 피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런 면접을 생각을 했거든. 그냥 형식적인 면접 아니겠느냐. 그래서 면접 스터디 몇 번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사 면접은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왔다라고 평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왜? 기자 한 명 한 명의 캐파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금 더 주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서류 필기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 사람을 정말 A부터 Z까지 다 파헤쳐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메이저 언론으로 가면 갈수록 면접의 전형도 복잡해지고 과정도 많아지고 면접의 어떤 그런 진행의 어떤 부담과 압박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SBS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것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SBS 면접 보고 있죠? SBS는 제가 작년에 SBS를 붙인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랑 정말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1차 실무 면접이 있습니다. 다들 면접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을 한 4, 50분 봐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합격을 하면 3일 동안 출퇴근을 시킵니다. 출퇴근 시키면서 각종 면접을 다 봐요. 예를 들면 토론, 뭐 현장 실무 평가, 뭐 조별 과제, 뭐 PT 면접, 별의별 면접을 다 봐요. 3일 동안 출퇴근을 시키면서.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합격을 했다 하는 지원자들은 이제 마지막에 임원 면접으로 갑니다. 임원 면접으로 가서 이제 SBS 사장님을 만나게 되죠. 그 임원 면접을 넘으면 끝이냐? 벌써 1차, 2차, 3차, 4차, 3일 동안 출퇴근이니까 1차에서 3일 출퇴근, 그리고 임원 면접까지 5차 면접까지 보죠. 근데 끝이냐? 아닙니다. 또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줘요. 계도 기간을 인턴을 시킵니다. 인턴을 시키고 그 인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 그러니까 작년에 딱 2명 살아남았잖아요. 그중 한 명이 저희 학생이어서 제가 뿌듯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이 정말 6차죠. 어떻게 보면 6차. 이 6차 면접의 관문을 내가 과연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눈속임을 통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애초에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면접이라는 걸 임할 때 언론사 면접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면접의 중요성이 높다. 네, 면접의 중요성이 높다라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면접 스터디 몇 번 하고 우리들끼리 말 몇 마디 나눠보고 그리고 예상 질문 뽑고 답변 만들어서 그 답변 달달 외우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정도의 차원의 준비로 정말 메이저 언론사의 면접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가짐 자체를 언론사 면접을 임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지금껏 봤던 그 어떤 대입이든 취업이든 어떤 면접과도 다를 면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을 임하는 태도와 자세부터 우리가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면접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사실은 면접 코칭을 가지고 이 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면접과 관련된 학생들의 데이터는 정말 제가 그 어떤 전문가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고 사실 면접이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면접 코칭만 저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자, 면접은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4년 동안 학생들을 정말 수백 명을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면접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편견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드리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다는 소리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편견. 면접은요, 여러분. 면접은 웅변대회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처음에 이제 면접 보러 간다. 지금 당장 뭐 문화일보, 중앙일보, SBS 다 면접 보고 있죠. 지금 다 면접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면접 날짜가 잡히면 뭐부터 하죠? 일단 아랑에 들어가서 면접 스터디 1부터 구해요. 그리고 스터디 1을 구한 다음에 면접 스터디를 해요. 면접 스터디를 하고 나름대로 예상 질문을 뽑아요. 뽑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번 만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답변을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나서 달달 외운 그 답변을 가지고 면접장에 가서 줄줄줄 외고 나와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은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너무 아직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은 절대 웅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 답변을 준비한다? 토시 하나 빠짐없이 준비한다? 면접 답변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은 준비하면 떨어집니다. 정말 어이없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안 하냐 그러면. 그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란 말이냐 라고 저한테 되물을 수 있겠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확률이 아주 낮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를 안 한다, 대비를 안 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면접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면접은 제가 웅변 대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웅변은 뭐죠? 웅변은 내가 준비한 답변을 줄줄줄 또박또박 잘 외우고 나오면 좋은 평가를 받죠. 좋은 평가를 받는데 면접은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답변을 준비해서 그 준비한 답변을 외우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웅변은 일방향적 소통이에요. 일방향적 소통. 내가 얼마나 여러분 어릴 때 웅변학원 다녀봤죠? 웅변이라는 건 연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쌍방향적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설하는데 중간에 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방해되죠 오히려. 일방향적 소통입니다. 예를 들면 연설을 한다. 지금도 뭐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연설문은 당연히 수십 번, 수백 번 수정 보완을 해서 계속 명문으로 가다듬을 준비를 해야겠지. 당연히 답변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히 연설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설 비서관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 연설문만 쓰는 비서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론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데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은 따로 둘 정도야.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면접은요. 웅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다? 면접은 대화와 토론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즉 면접은요. 여러분 일방향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쌍방향적 소통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중간중간에 정말 무수히 많은 꼬리 질문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때마다 그 면접관들이 떠오르는 꼬리 질문들을 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예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 토론이기 때문에 대화 토론을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랑 식사를 합니다.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어요. 혹시 오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답변해야겠다라고 외우고 들어간 학생이 있나요? 없죠? 부모님이랑 밥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오늘 엄마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달달달 외워서 부모님과 식사를 한 학생 있나요?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대화와 토론의 방식대로 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평상시의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인 건데 그렇죠. 그럼 면접은요. 따로 내가 필기 넘었네? 이제 면접 스터디 1 구성해서 스터디 해야지. 질문 뽑고 답변 만들어서 외우고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면접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 면접은 그냥 여러분의 평상시의 실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래서 면접이 조금 물론 제가 면접 코칭을 해드리면서 답변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합격 답변도 만들어드리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기본 베이스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인생이 다 투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SBS 같은 곳은 막 6차 면접 보잖아요. 이런 면접 볼 때 여러분 사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가 벗겨주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작년에 붙은 학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이나 인생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털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들이 그러면 유리하냐. 평소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 나는 왜 기자가 되고 싶으며 정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 그냥 대충 여러분 대충 기자 강화문 가보니까 건물이 멋있더라. 보니까 기자 드라마 영화 보니까 너무 사회 정의를 파헤치는 모습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 이런 정말 나이브한 여러분 스스로 고민과 생각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어영부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어쩌다 보니 내가 기자 면접 보게 됐어. 이런 학생들은 사실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면접은 제가 그 말씀 드리거든요. 면접을 따로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면접은 그냥 디폴트 값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나마 논술 작문은 나라는 사람이 글로만 드러나지만 면접은 사실 인성 면접도 보고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도 보거든요. 면접은 그냥 여러분 인생 자체를 면접관들이 조망해 보려고 해요. 정말 꼬치꼬치 해놓습니다. 교환학생 어느 나라로 갔어. 왜 그 나라로 갔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네, 정말 호기심 제조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즉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끌려나가는 삶을 살아왔던 학생들은 절대로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저도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면접을 그제서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최대한 답변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애초에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 필기, 면접, 언론고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저희 학생들한테는 항상 주지를 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죠. 왜? 그 중에서 왜? 너가 뽑혀야 되는 거야? Why 너? 왜 그 중에서 내가 뽑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왜 하필 기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해당 언론사, 예를 들면 왜 SBS의 기자가 되고 싶냐. 자, 이 2질문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까먹었으면 안 됩니다. 이 2질문은 언론고시 전체를 꿰뚫고 관통하는 질문들이에요. 결국 서류든 필기든 면접이든 모든 전형의 과정이 이 2질문을 여러분에게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2질문에서 파생된 전형이고 과정들인 거야. 면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이 2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면접을 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요행으로 넘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이 2가지를 검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질문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SBS 기자가 되려고 합니다. KBS 기자가 되려고 해요. MBC 기자가 되려고 해요. 면접장이에요. 사장님이 물어봐요. 그 누구누구 씨는 왜 본인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지금 정말 완벽히 막힘없이 내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 할 수 있나요? 그런 답변 할 수 있는 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다 말문이 막힐 거야. 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면접 전에 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켜봅니다.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했던 학생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건 답을 찾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결론을 내보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왜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그중에서 하필 언론사 기자가 되고 싶은 거야? 또 그중에서 하필 왜 SBS 기자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가만 앉아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인드맵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이 고민과 생각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어야 될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면접을 그냥 넘어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면접은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해서 면접을 넘었다고 해도 합격을 하고 나면 아마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사실 이 두 질문 여러분, 제가 이 두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질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정말 본질과 핵심 아닙니까?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이죠, 사실. 여러분들 왜 기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언론사에는 왜 입사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뽑혀야 됩니까? 1번부터 말이 길어졌어요. 면접은 절대로 유행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지금 SBS 면접 보고 온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대1 면접인데 정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A부터 Z까지 다 물어보더라. 여러분 절대 도망칠 수 없어요. 절대로 둘러댈 수 없어요. 도피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직면하고 부딪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직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면접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행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 인지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어. 근데 왜 내가 뽑혀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저는 말이죠, 정말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언론사 10대 일간지와 7대 경제지의 사설 및 칼럼을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읽은 학생입니다. 저보다 열심히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고 사설 및 칼럼을 읽으면서 스스로 관점을 정립해왔던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 합리화가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합리화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도 감동할 정도의 답변이다. 그러면 뽑히는 거죠. 뭐가 느껴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진정성.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약간 서글프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정말 20개월도 채 안 된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인데 그 아기는, 그 어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좀 정말 성가시고 힘들 정도로 질문도 많고 막 눈빛이 막 초롱초롱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세상 자체가 궁금증으로, 호기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린 시절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그때는 이런 거죠. 그만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언제 즐거운가? 언제 행복한가? 언제 괴로운가? 언제 슬픈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은 뭔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 이걸 전문 용어로는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가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회가 짜놓은, 부모님, 가족, 그리고 학교란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짜놓은 그 틀 속에 우리를 우겨 넣으면서 살아갈 뿐, 그때부터는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죠, 사실.
그냥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했고, 학원 가라고 학원 갔고, 내신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 열심히 준비하라고 해서 수능 열심히 준비했고, 수시 정시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왔고, 그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왓이 주어지는 삶이 살아왔다. 왓이 주어지는 삶이 살아왔어요. 왓이. 항상 왓이 주어졌거든.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고민과 생각해서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Y는 다 살아왔어요. Y는. 물론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사실 저부터도 생각해보면 이 Y에 대한 질문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치열하게 충만하게 정말 영까지 파고 들어가서 고민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그냥 하자. 대학부터 가고 보자. 스카이 대학부터 가고 보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지. 우리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좋은 대학부터 가고 보자. 좋은 대학 가니까 정답이 나왔어? 아니거든. 왜냐면은 애초에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아낸 게 아니었어요. Why 공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명쾌히 설명해주는 선생님과 부모는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왓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거지. 왓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왔던 거지. 마찬가지야. 대학을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볼까요, 우리가 과연? 그냥 이과면 메디컬, 문과면 로스쿨, 행정고시, CPA. 왜 준비하십니까? 왜? 여러분 지금 뭐 굿 파트너다 해가지고 뭐 장나라 씨가 나오는 또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요. 그런데 또 그걸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학생들이 있어. 뭡니까 대체 여러분 대체? 드라마가 왜 여러분의 내 인생을 결정지을 목표와 꿈의 드라마가 왜? 물론 드라마도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다만 정말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해서 아 변호사란 직업이 나랑 잘 맞는 직업이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왜 변호사가 되면 저런 근사한 건물에서 장나라같이 프로페셔널한 커리어우먼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왜 그런 부푼 꿈에만 젖어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대학에 들어오고 보니까 더 심해. 왜? 한 번도 우리는 Y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결론 내린 적이 없거든. 면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이게 다 면접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이 진부한 질문이 면접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너 말고도 지원자가 많아. 근데 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돼? 에 대해 답변할 수 있나요? 한 번도 Y에 대해 고민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답변마저도 스터디원들끼리 공유해서 피드백 받고 모범 답변을 만들어. 이게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면접은 웅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짜놓은 틀 그대로만 그 틀, 관행 안에서만 우리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심지어 면접 답변도 그렇죠. 그나마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문과 학생들이 주로 많은데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 인기가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보통은 행정고시, 뭐 로스쿨,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뭐 사기업, 아니면 CPA, 뭐 전문직들 있죠.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스스로 찾아낸 건 정말 칭찬을 해드릴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는 왓이 주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래 왓이. 그래서 면접 답변도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래.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모범 답변을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모범 답변이 어디 있어 면접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모범 답안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 학원은 사기꾼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기치지 마세요. 무슨 모범 답변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나의 확고한 인지에서 기반한 내 고민과 생각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론, 그것이야말로 면접에서의 완벽한 답변인 거죠. 그게 바로 면접에서의 완벽한 모범 답안이죠. 그 사람 자체를 소개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면접은 여러분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봅니다. 왜? 여러분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기반해서. 왜? 이건 입사 면접이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소개해주면 되는 거야. 뭔가 둘러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꽁꽁 싸매고 뭔가 우린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여러분,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길 바래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주로 이 기껏 모범 답변이라고 만든 답변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요, 기자 준비를 위해서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D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만들어요. 내 경험과 활동 위주로 소개를 해요. 자, 여러분, 그 경험과 활동이 납니까? 내가 어떤 대외 활동을 했어. 동아리를 했어. 학교 신문사를 했어. 학보사를 했어. 방송국을 했어. 공모전에 나갔어. 그 자체는 나가 아니잖아. 근데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경험과 활동 자체는 나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경험과 활동을 나열하자 답변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왜냐면 그러면 지원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은 우리 보고 자기를 약간 유추해달란 말인가? 나는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D도 했어. 아, 이 학생은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D도 했으니까 이런 학생이겠구나라고 회사가 스스로 유추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변이 말짱 누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경험과 활동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우리 사회에 짜놓은 틀대로 기자를 준비해 왔어. 막 이제 동아리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학보사, 방송국, 뭐 공모전, 나름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탁 밟아온 거야. 그 속에서 누구는 없다? 나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동아리 대외 활동 인턴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1번, 그런 너랑 똑같은 지원자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왜 너를 뽑아줘야 되니?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는요 학보사를 했어요, 방송국을 했어요, 인턴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 수업이 상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1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접은 응변대회가 아니다. 대화 토론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솔직담백하게 진솔하게 나란 인생 자체를 소개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나는 어떤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면접 임박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소에 정말 치열하게 정말 갈 때까지 지구 끝까지 고민을 해봤나. 자, 이어서 제가 다음 강의에 2번, 3번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